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확실히 더위도 좀 꺾였고, 이제 좀 가을이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씨, 그리고 이 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 가을에 입을 수 있는 들 수 있는 가방, 신발, 소재가 주는 어떤 그런 계절감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평온해지고 마음이 가을 냄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름이 주는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좀 차분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애 쪽에서는 미묘한 변화들도 있고 좀 설레임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9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9월로 이렇게 우리 계절이 바뀌는 만큼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바람도 불고 연애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마 들어올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소개팅, 누군가는 우연한 만남, 아니면 새로운 인연, 아니면 내 기존의 나의 연인, 혹은 나의 배우자 등등 같은 이 관계들을 가져가면서 어떤 오래된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재회의 기회 이런 걸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요, 9월 연애운, 그래서 개인의 연애운을 먼저 볼 건데 개인의 연애운으로 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제가 썸 타시는 분, 연애하시는 분, 솔로분들, 재회 원하시는 분의 각각의 관계마다 상황적 해석을 또 한 번 중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연애운이에요. 9월 연애운은 오로지 내 개인의 연애운으로 처음부터 들어주시다가 중간에 제가 지금은 썸 혹은 지금은 재회, 지금은 커플, 지금은 솔로인 분 연애 해석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내 상황에 맞춰진 그 부분을 들어주시고 마무리로는 또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나의 총 9월달 조언이나 총 9월달 연애의 어떤 해석 한 줄 평 이런 것들 제가 함께 다뤄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나가지 말고 다 들어주셔야 돼요. 겹치는 내용 하나도 없고 중복되거나 반복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 9월달 어떤 새로운 감정이 생길지 아니면 발전하는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재회 같은 경우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각자 번호마다 연애 사건, 감정 변화, 상황별 연애운, 조언 모두 담아놨으니까 마음이 가장 끌리는 번호 하나를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의 9월 연애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의 9월 연애 사건, 연애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카드에게 물어봤더니 1번을 고르신 분은요, 9월에 일과 연애가 엮이는 상황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회사 동료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자주 마주치게 되거나 예상치 못하게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대화를 막 해. 사적인 대화도 이렇게 중간중간 오갈 수가 있겠죠. 우리 일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아니면 공부를 해. 내 공부를 하는데 학교 뭐 스터디나 아니면 이제 학교가 꼭 아니라 내가 이제 일 끝나고 회사 끝나고 하는 공부에서 그 공부 스터디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이제 그룹하고 함께 준비하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호감이 싹 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동료하고 뭔가 이렇게 엄청 중요한, 또 이제 같이 스트레스 받다 보면 또 막 뭐 이렇게 뭐 투닥투닥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정이 또 싹 틀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호감이 싹 틀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일상의 대화가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친구끼리 얘기할 수 있는, 동료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상 대화 안에서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감정이 생기는 흐름이다라고 카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솔로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근데 커플분들이라면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우님,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이거는 우리 커플 제외 썸, 게 굳이 제가 나누진 않아요. 이 개인 연애운, 이 종합적인 거는. 왜냐? 내가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썸을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한테 요런 기류나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카드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서, 만에 하나 요런 사건, 요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이제 나온 경우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감정이 내가 일하다가 나도 모르게 9월에는 조금씩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그치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는 현상일 뿐이고 나는 내 연인을 사랑해. 나는 내 연인과 문제없이 이렇게 지내면 돼. 이렇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9월 연애 이슈 이런 것이 딱 그냥 이렇게 발현된다.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감정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느껴주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나한테 혹시 9월에 연애 감정을 가지고 올 사람이 있나? 나한테 연애 감정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 라고 추가로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어. 내가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이성으로 느껴지는지 아닌지 의식도 안 했던 사람인데, 직장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든 학업에서든 뭔가 가까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게 차분하고 일을 잘 하시나 봐요, 1번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 때문에 1번 분을 그냥 이게 꼭 연애 감정이 아니었지만서도 존경과 호감이 같이 생겨난 사람들이, 이성들이 몇몇 있었다고 해요. 1번 분의 이런 차분함, 이런 일을 잘하는 모습, 프로페셔널한 모습, 이런 것을 굉장히 리스펙하는 사람이, 이성이 주변에 있었다, 일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연애 감정을 조금 갖고 있을 수가 있다, 9월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내가 9월에 누군가에게 감정을 갖게 되나? 라고 말하면, 일단 나는요, 이제 1번 분이 연인이 있으면 이제 제가 또 아래에 커플, 제외, 썸, 솔로 이렇게 다 예시 들어드릴 거예요. 이제 그걸 떠나서 지금 종합적으로는 내가 이제 누가 옆에 있든 아니든 간에 혼자든 뭐 내가 제외 때문에 속 썩였든 뭐가 됐건 일단 어떤 상대방이 우리 1번 분한테 사소한 배려라든지 이런 마음을 쓰는 일, 진심을 쓰는 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때 뭐 예를 들어 커피를 챙겨주거나 뭐 내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잘 들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말을 되게 경청해주고 누군가 내 의견을 굉장히 지지해줘. 그러고 막 내가 이게 그냥 놓치고 있었던 건데 커피 한잔 하라면서 커피를 사다 주고 이런 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어라? 이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근데 이 모든 바탕은요 사실 존중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분이 누군가에게 감정을 갖게 되나? 라고 묻는다면 감정을 갖게 될 수가 있다 라고는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나에게 있어서 존중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로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모두한테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감정이 나에게 존중이 바탕이 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나를 뭔가 작은 것도 챙겨주거나 내 의견을 잘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나를 좀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해준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있는,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감정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가볍지만 점차 연애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될까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내가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커플, 솔로, 썸, 재회 이 각각의 관계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커플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커플분들이라면 일단 상대방의 일정하고 일 있죠. 업무. 그리고 개인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게 내 연인이,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좀 바쁠 수가 있어요. 9월에는 상대가 일적으로 바쁘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좀 정신이 없거나 요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화가 조금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평소보다. 아니면 적어도 8월보다는 대화가 좀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신경하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너무 많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일이나 업무, 이게 지금 9월달 이 연애운 카드에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 일단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지금은 업무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야, 그런 시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칫하면은 서운함이 좀 커질 수는 있어요. 그때는 작은 선물, 메시지 요런 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느슨해진 우리 관계에 활력을 준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너무 소원해진 것 같아.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상대가 먼저 이제 나한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작은 선물이 아니면 이렇게 깜짝 메시지 있죠. 편지라든지 쪽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해주셔도 돼요. 그랬을 때 우리 관계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은근히 여기까지인가? 우리가 이제는 좀 서로 이렇게 이러기에는, 다시 불타오르고 이러기에는 조금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구나, 우리 아직 사랑이 여전하구나, 우리 아직 뜨겁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다 라고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선물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거. 그리고 평일에 우리가 너무 바쁠 수 있단 말이죠, 9월에. 그럴 땐 주말 데이트만이라도 꼭 챙겨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주말 데이트만큼은 꼭 신경 써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종합운에서도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커플분들은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의 누군가와 이제 호감이 이제 애정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커플분들이 무조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의 연애 운에 그런 게 들어오니까 나부터도 그럴 수 있고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신뢰 유지, 그러니까 믿음이 이번 달의 핵심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너무 막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는 감정이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솔로분들, 직장이나 학업에서 썸에 대한 기류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의 연애운에서도 일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이런 기류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썸, 뭔가 애정전선 요런 기류가 직장 안에서 공부하는 환경 안에서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연락 횟수가 상대방하고 좀 늘어나게 되면서 친밀감 자체가 자연스럽게 좀 상승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호감을 품게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챙겨주고 이거 너무너무 좋지만 호감 자체는 진짜 실제 확 이렇게 빠지는 호감 자체는 내 쪽에서 먼저 호감을 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치만 서두르면 어때요? 서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호감 생겼으니까 바로 당장 막 약속 잡아야지, 바로 저녁 먹어야지,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빨리 해야겠다, 이 분위기였을 때 빨리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있구나,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좀 지내보면서 저 사람하고 대화도 좀 해보면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당장 이 감정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편안한 대화로 시작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건 편안함이에요, 솔로분들. 지금은 당장에 이거 일단 너무 좋고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연애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조급해질 수는 있지만 좀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애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썸인 분들, 썸 타는 사람하고 연락이 더 자주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서로 궁금해하는 거 있죠. 궁금한 거. 너 오늘 뭐 했어? 뭐 내일은 뭐 해? 근데 그때 그 사람 만난다는 사람은 뭐 고등학교 때 친구야? 대학생 때 친구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럼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뭐 어머님은 뭐 하셔? 막 이런 여러 가지들 있죠. 그냥 이런 것들. 그러면 너 쉬는 날엔 취미 그거 하는 거야? 아니면은 친구들 그러면은 매주 모이는 거야? 등등등. 뭔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엄청 늘어나서 서로 막 묻기 바빠요. 그리고 데이트 약속도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썸을 타는 분들의 9월 연애운은 감정 표현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진전됨의 열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정 자체가 표현하고 막 애교스럽고 사랑 표현하고 요거는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화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런 얘기 할 때 오히려 이 관계가 진전이 된다. 애써 억지로 막 애정 표현하려고 억지로 막 안 되는 애교를 하고 막 안 되는 사랑 표현 막 느끼한 거 갖다 붙이고 이거보다 솔직한 마음 전하고 솔직한 내 상황 얘기하거나 사실 요러요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뭔가 털어놓거나 요런 것들이 썸에서 연인으로 가는 진전의 열쇠가 된다는 거. 자, 마지막 재회 연애운인 분들, 자, 전 연인하고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락 가능성이 있어요. 공적인 자리나 아니면 왜 온라인 SNS 있죠. 개인 SNS나 이런 데에서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와요, 스물스물. 맞아, 나 이때 좋았지. 이때 이래서 얘랑 만났었지. 이런 감정. 근데 상대방 있죠. 우리 1번 분 말고 상대방은 아직은 이런 감정이 올라와도 재회에 대한 확신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나도 상대도 9월은 우리가 다시 만나도 괜찮나? 하는 고민이 따라와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9월에 신경 써야 할 게 있냐라고 묻는다면, 자, 일과 우리 이제 그 관계 예시 다 끄시고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1번 분 9월에 신경 써야 할 거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과 연애가 섞이면요, 좋긴 하지만 소문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갖는 감정이 일 때문인지 일터에서 힘들어서 더 의지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는지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일터와 지금 내가 연인 간의 어떤 이 감정, 이거를 좀 분리를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나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고 상대방과 내 연인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다. 총 조언을 말씀드리면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 이런 감정이 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시다 보면 작은 호감이 진짜 연애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1번 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잘 돼가는 연애든 아니든 내 연인과의 연애든 뭐 이런 감정이 있었다 말든 이런 감정이 진짜 발전하든 결국에 모든 것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분의 9월 연애운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분의 9월 연애 사건이나 연애 이슈, 연애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카드에 먼저 질문을 해봤어요. 자, 2번을 뽑으신 분은요. 지인을 통한 소개, 모임 자리 이런 식으로 연애에 대한 이벤트가 열리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실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뭐 소개팅 자리, 지인의 소개팅 자리, 뭐 동료가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이렇게 놀거나 모임이 있었어. 지인들이랑 모임이 있었어.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하고 연결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알아가게 되거나 이런 느낌도 포함이 되고요.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도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하면서 대화가 좀 길어지고 소통이 좀 되고 하면서 호감으로 번질 수가 있는 이벤트가 들어와요. 이게 내가 연인이 있든 솔로든 다 해당이 되는, 포함되는 그냥 내 개인의 연애 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에 내 연인과의 이 연애 운을 대입해 본다 라고 한다면 내가 우리 사이에서 뭔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내 연인과 내 친구들, 내 연인과 내 지인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거나 우리가 데이트를 원래 우리 둘만 했는데 사람들과 더 다양하게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 사이도 더 끈끈해지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개인의 연애운이다 보니까 내 연인은 연인대로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호감이 가는 어떤 상대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9월에 나에게 연애에 대한 감정을 갖고 올 사람이 있을까라고 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내 주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지인이 됐건 동료가 됐건 친구가 됐건 내 주변 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친구의 친구 또는 동호회 지인, 동아리 뭐 여러 가지로 지인이나 동료나 친구나 건너 아는 사람이라거나 아는 언니, 아는 오빠, 뭐 아는 동생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사람과의 이런 연결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게 9월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사교적이지만 이 사람이 내 앞에서는 되게 신중하고 진지한 면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힌트도 아주 살짝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을 갖게 되는 상황도 올까? 라고 한다면 연애를 하시는 분은 연인 사이에서의 이 감정도 굉장히 돈독해지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기다 보니까 내 연인과 내가 호감이 생긴 누군가를 비교하게 되거나 아니면 얘는 이런데 내 연인은 이렇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내 연인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커플분이라면. 제가 이제 커플, 솔로, 썸 제외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리딩 예시를 들어드리겠지만 일단은 요런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서의 연인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라면 상관없이 이제 첫인상에서
이렇게 뭔가 설레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 2번 분한테 상대방이 우리 2번 분이 옷을 되게 잘 입으시나 봐요. 그리고 되게 예쁘게 좀 잘 꾸미시나 봐요. 그리고 그때그때 맞춰서 오늘은 캐주얼하면 캐주얼하게, 내일은 좀 쿨하면 쿨하게, 좀 보이시하게, 아니면 어느 날은 좀 로맨틱하게, 어느 날은 좀 도도하고 섹시하게, 어느 날은 좀 오피스룩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옷 스타일링을 2번 분이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우리 2번 분한테 옷을 되게 잘 입는다, 아니면 되게 좀 센스가 있다, 미감이 있으시다, 미적 감각이 좀 뛰어나시다, 이런 농담이나 칭찬을 진심으로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이 사람 되게 외적으로도 되게 잘 꾸민다, 괜찮다, 이런 인상을 주면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고 막 저 사람 막 나 되게 뭐 되게 예쁘다고 되게 멋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뭐 괜찮네, 기분 괜찮네,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다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되고, 자, 9월 달에 지금부터 예시 들어드릴게요. 커플분들 먼저, 커플이다 하시는 분은요, 자, 외부 모임이나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외부 모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시선이 갈 수가 있어요, 우리 2번 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 애인이 질투를 하거나 오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피하고 싶다, 오해를 사기 싫다 하면 투명하게 좀 태도를 취하실 필요가 있고, 그냥 나도 이런 감정 오랜만이라고 너무 좀 좋은데 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나 예쁘다 그러고 아니면 나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하니까 나도 들뜨지. 근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이런 걸로 그냥 질투 너무 안 해도 돼. 그냥 야, 이런 분위기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즐기자 우리도. 그냥 이렇게. 나만큼 너도 훨씬 멋있고 훨씬 예뻐. 우리 둘 다 너무 좋은데, 우리 둘 다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쁜데,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좋게 유쾌하게 좀 넘어가실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데이트 자체를요, 너무 무겁게 복잡한 얘기, 그러니까 9월은 제가 커플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 복잡한 얘기, 너무 딥한 얘기, 너무 사연 깊은 얘기, 너무 진지한 얘기보다는 9월을 좀 즐기시고 가볍게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이 좀 좋아요. 가볍게 즐기시고 데이트도 좀 재밌는 거 하시고 좀 웃고 이런 거. 이게 너무 고민, 너무 복잡한 거, 이런 거, 너무 막 현실적인 얘기, 막 너무 먼 미래 이걸 벌써 갖고 와서 고민하시기보다 두 분이 재밌고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시간 만드는 게 9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질투한다,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막 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상대방이, 연인이 질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진지한 표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한 오해 사지 않는 게 나으니까. 자, 그 다음 솔로분들, 우리 솔로분들 9월달 연애운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지인분이나 친구분들이 귀인이에요, 솔로분들에게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이 성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인이 야, 너 뭐 소개 받아볼래? 친구가 누구누구야, 내가 뭐 아는 사람 있는데 뭐 소개해줄까? 이러면 덥석 받으시고, 나도 친구나 지인한테 혹시 소개해줄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내가 정말 이렇게 딱 너의 그 평판에 타격을 입히지 않게끔 잘 준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좀 말해 두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자, 무엇보다 외모나 분위기에 설렘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나와요. 상대방의 외모나 상대방의 분위기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란 얘기예요. 그치만 이 사람의 진심이나 진정성은 외모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빨리 마음을 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덜렁거리거나 나도 모르게 실수하거나 말을 좀 잘못 내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막 얘기하다가 너무 빨리 마음 열어서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말실수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솔로분들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썸 타시는 분들의 연애운. 자, 술자리나 아니면 차 한잔 마시거나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뭔가 모임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 있고 요 뒤에
그 끝나고 난 뒤에 연락을 하면서 호감이 커지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자주 오갈 수가 있고 진전이 될 건데 이 진전에는 늘 자주 반복되는 연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썸 타시는 분이 진지한 대화가 두 분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만나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9월 운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쁜 건 분명히 아니지만 가볍게 보자, 가볍게 만나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보자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볍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썸에서 연애까지 가기에는 한 방이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정 확인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 가볍게 만나자라는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진짜 만났을 땐 나도 상대방도 서로가 굉장히 신중한 인상, 진지하게 만나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상을 주시거나 그런 말을 하시거나 그렇게 좀 이미지를 이렇게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재회 연애운을 말씀드리면 이 다음에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쭉 그 한 줄 요약해 드릴 건데 마지막 관계 예시로 재회를 꿈꾸시는 분, 재회에 대한 연애운은 9월에 우리 공통된 지인이나 공통된 인연, 공통된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공통된 친구라든지 전 연인과 나와 같이 하는 친구, 같이 하는 지인 등등등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연인의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우연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연히 모임에서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마주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분위기는 어색할 거예요. 막상 마주치게 되면 분위기는 어색하겠지만 마음은 서로가 약간씩 흔들릴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과거 문제 있죠.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우리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과거 문제는 대신 여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요. 그 여전한 과거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여전한 과거의 그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똑같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건 좀 주의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 주세요. 개인으로 돌아와서 9월 달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첫인상에만 끌려서 급하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요, 정말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돼요. 외모, 분위기 이거에 이끌려서 하기보다 이거에 이끌려서 내 연인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 연인과 비교하고 요러기보다 진짜 진국인지 아닌지 이런 거 좀 시간 들여보셔야 되고 내 연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커플분들이라면 내 연인한테도 내 연인과의 만남이 좀 가볍게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사이에 조금 이렇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애도 사랑도 우리 서로 행복하고 우리 서로 재밌고 즐겁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진지하고 아픔을 나누고 너무너무 좋지만 이 관계의 모든 게 다 아픔이기만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서로가. 이게 아픔에만 중독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즐거움 이런 것들을 썸 타는 분이든 연애하시는 분이든 솔로이신 분이든 꼭 상대방과 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는 걸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보고 가볍게 대화를 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진지한 우리 연애를 위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 항상 신중해야 되는 때에는 그마저도 가볍게 넘기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 분명한 때에는 꼭 그 때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2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골랐다라고 하면 9월에요. 연락 문제, 감정 기복 문제가 조금 클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요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 내가 연인에게 화를 내게 되거나 내가 솔로라고 하더라도 연애를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연애 안 하고 잘 지내다가 내가 나 혼자 연애 못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거나 썸 타고 있다가 갑자기 저 사람 저거 아닌 것 같아서 차단하거나 싸우게 된다거나 썸이 망치게 된다거나 연인 간에 마찬가지죠.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화가 나고 연락도 막 뭔가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제외 안 할 거면 그냥 됐어 이런 식으로 뭔가가 좀 그렇게 어그러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썸 타는 관계도 연락 문제로 좀 싸우시거나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연락 문제로 좀 투닥투닥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좀 같이 보여져요. 자, 예를 들면 카톡은 읽는데 바로 답장하지 않아. 근데 SNS는 해. 너무 화가 나죠? 자, 답장이 하루 정도 늦어. 막 썸 타는데. 화가 나요. 자, 그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덜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얘는 내가 아닌가? 내가 무슨 만만한가? 내가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바쁜 사람이고 일이 있는데 이 정도 성의도 못 보여주나? 이 정도 시간을 내는 게 어렵나?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는 사람이 내 일상에 생기면서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연락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과 썸을 타.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기존에 썸 타고 있던 사람하고는 맨날 하루 걸러 이틀 걸러 연락되는데 새로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나랑 정말 5분 단위로 계속 티키타카도 잘 돼요. 뭐 그러다가 뭐 일하다가 한 5시간 후에 대답해도 바로바로 연락이 잘 돼. 이러면 이제 흔들리게 된다거나, 내 연인이 있어. 이 연인하고는 계속 연락 문제로 싸워.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사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지금 뭐 계속 잡아놓은 물고기라서 뭐 이러는 건지 뭔지 막 뭔가 막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복잡해. 막 기분도 상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연락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의 연락이 너무 재밌고 뭔가 이렇게 좀 외롭고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이렇게 생각도 많아지고 고민 있는 시기에 연인이 아닌 이 사람과 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이 좀 흔들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9월에. 자, 그렇다면 9월에 우리 3번 분에게 연애 감정을 갖고 올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있대요. 나를 관심을 평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고요. 내 연인이 아니더라도 솔로라고 하더라도 당연한 거고, 그거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평소에 나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 동아리, 동호회, 취미,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지인, 친구의 친구 뭐 이럴 수가 있겠다. 이 사람이 내 일상, 내 사진,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 내일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은근히 뭔가 다 좀 궁금해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에도 내 취향을 굉장히 잘 알아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 분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은 내 취향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거죠. 어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더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9월에 나야말로 누군가에게 연애에 대한 감정이 좀 타오를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장 주고받는 거, 여기서도 연락이 나와요. 연락을 주고받는 거, 관심 표현, 작은 행동 이런 거에 좀 쉽게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연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연인이 있으면 있어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잘 들여다보면 우리 3번 분이 9월에 약간 가을을 탈 수도 있겠다.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되는 아주 요 초입에 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을을 탈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다. 적적함을 느낄 수 있다.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다고 누구나 그러면 되나요? 아니죠. 그치만 카드가 말해주길 이러한 흐름으로 가서 연인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개인의 운에 요런 감정들이 좀 싹틀 수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건 내 몫이에요. 철저하게 내 몫이고 요런 흐름들이 좀 있으니 주의할 분은 주의하고, 만에 하나 진짜 이 관계가 좀 아니어서 나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흔들려 라고 하면 이건 좀 잘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를 챙겨주는 거,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챙겨주고 내가 챙김받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3번 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더 푹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인에게도 유독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내가 솔로야, 내가 썸을 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내 이상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날 너무 잘 챙겨줘, 이 사람 나를 너무 신경 써줘,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관심 보이고 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심지어 처음부터 얼굴 좀 내 이상형이고 외적인 거 내 이상형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엔 되게 차가워 보였단 말이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엄청 자상해, 엄청 따뜻해, 엄청 배려심 깊고 되게 상냥한 성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4개의 관계 운을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커플, 두 번째 솔로, 세 번째 썸, 네 번째 재회, 이렇게 각각의 연애 운 9월달 예시 들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커플 먼저 가볼게요. 자, 지윤님 저 커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은요, 답장 문제, 요거 연락 문제, 이걸로 서운함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바쁜 일정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상대방 또한 나의 바쁜 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싸움이 더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는요, 휴대폰 사용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데이트하면서도 계속 휴대폰. 나 이거 일 때문에잖아. 나 이거 친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나 이 얘기만 하고, 이런 거. 근데 얘가 갑자기 무슨 일 있다네? 이런 거나 좀 이렇게 같이 있음에도 계속 유튜브 보거나 인터넷 보거나 이런 거 좀 사용 줄이시는 게 좋다, 커플분. 감정 표현은요, 우리 자존심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연인하고 굳이 네가 더 사랑하니 내가 더 사랑하니 이게 지금 너무 시간 아깝다. 자, 어차피 사랑할 동안은 진짜 사랑하고 아니면 그냥 아니면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 해도 당연히 밀고 당기기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감정을 거짓말하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감정 표현은 솔직하신 게 좋아요. 근데 이게요, 사랑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서운하거나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화난 것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확 괜히 따르게 반응하시기보다 서운하면 화를 내지 마시고 이런 게 서운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서운하면 화내지 말고 서운하다고 표현하기.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다가 갑자기 울분을 토하지 마시고 이런 건 진짜 내가 지금 화가 난다고 표현하시기. 참고 희생하고 이거 도움 안 되니까 화날 땐 화내시고 서운할 땐 화내지 마시고 서운하다고 하시고, 너무너무 좋고 고마울 땐 고마운 표현도 우리 솔직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커플분들은 작은 여행이나 데이트가 해결책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뭐해, 여기 가서 뭐해, 우리 뭐 다 아는데 또 딴 데 가서 뭐해, 맨날 아는 데만 가지 마시고 안 가본 데이트 이런 거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로인 분들, SNS나 메신저로 새로운 연결, 새로운 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 SNS 활용해보신다면 활용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내 개인 SNS 온라인으로 나와 좀 취향이 맞는, 그리고 외적인 것도 좀 먼저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될 수가 있겠다. 새로운 인연이 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대화가 잦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설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치만 그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만큼 진심인가, 이 사람이 진짠지 아닌지 뭔지, 이거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방적인 연락에 집착하시는 건 금물이에요. 내가 계속해, 상대가 바쁠 수도 있다 그랬고 뭐 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럼 이제 그렇게 냅두면 되는데 내가 계속 상대방한테 연락해요. 계속 지금은 밥 먹었어? 근데 대답이 안 와.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 일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화이팅해, 이렇게 뭔가 계속 연락하는 거, 이거는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연락했고 그 사람한테 답이 안 왔을 땐 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이게 나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기도 하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땐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하실 필요 없다. 편안하게 대화하실 것 부담 갖지 마시고 9월에는 편안하게 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썸인 분들, 썸 연애운 보면 자, 연락의 빈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같이 출렁거릴 수 있어요. 아니 연락 왜 안 와? 이 사람 나하고 이제 마음이 끝났나? 이 사람 이제 나하고 연애 안 하려나? 썸 안 타려나? 이 사람 내가 막 그때 그래서 나한테 실망했나? 어제 그렇게 해갖고 내가 그 말 해가지고 나한테 정 떨어졌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
연락은 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썸이니까 나부터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일단 썸이다. 여기서부터 내가 너무 쥐어잡혀서 막 사사건건 이러면 될 것도 안 된다. 이건 일단 우리는 지금 연애가 아니라 이건 썸이다. 그럴 수 있다 정도로. 대신 이제 너무 마음 상하면 굳이, 그쵸? 왜 답이 늦는지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근데 상대도 나름 바쁘고 나도 좀 바쁘게 지내면 좋아요, 9월은. 그래서 데이트 약속 잡히면 안정되고 안 잡히면 불안하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 대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솔직히 말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서운하다고 말할 때 너무 이렇게 뭔가 매달리듯이, 너무 막 이렇게 동의를 구하듯이, 그리고 혹은 벌써 연인이 돼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재회인 분들, 재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볼게요. 내가 9월에 전 연인한테 느닷없이 연락을 하거나 이 사람한테 느닷없이 9월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카톡 같은 걸로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SNS로 안부 묻거나 뭐 좋아요 누르거나 이런 게 상대방이나 나나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좀 흔들려요, 아무래도. 근데 이건, 이 정도는 당장 재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상대도 나도 서로 뭔가 간을 보는 상황이 9월은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아직은 과거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3번 분이. 그치만 그럼에도 우리 둘 다 약간씩 서로 이렇게 좀 나 아직 너에게, 나도 아직 너에게 완전히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주고받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월에 우리 개인으로 이제 돌아옵시다. 9월에 신경 써야 될 게 있대요. 연락은 관심이다라고 단정하진 마세요. 물론 맞아요. 연락 당연히 관심 있으면 당연히 연락 자주 하죠. 어떻게 관심 있는데 연락 안 한다? 이거 말도 안 돼. 자, 맞을 수도 있지만 연락이 관심이라고 9월만큼은 단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연락이 어쨌든 관심도 관심이지만 진짜 바쁘거나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나부터도 상대를 좀 알아가고 상대도 나도 좀 연락을 막 하지 않는 시간을, 서로 개인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필요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락보다도 서로가 커플이든 솔로든 썸이든 뭐든 간에 직접 만나서 표정, 태도를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주구장창 영혼 없이 연락만 계속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만나면 좀 별로고, 이거보단 연락은 딱 필요한 때 서로서로 하되 진짜 성의 없는 연락 빼고, 그런 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모든 상황에서 의심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패턴, 연락 패턴에만 몰두하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직접적으로 대화하시고 만남을 통하셔갖고 확신을 얻으시면 돼요. 걸러야 될 사람도 요렇게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뽑으신 분들 9월에요. 약간 이벤트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 여행을 가시게 된다거나, 평일에 뭐 휴가 써서 여행 가신다거나, 놀러 가신다거나, 드라이브 가신다거나, 뭐 친구들과의 여행, 이런 거, 뭐 새로운 자리, 모임, 이런 거. 그런 데서도 인연의 이런 결합되는 이벤트들이 좀 있고요. 내가 뭐 솔로든 커플이든 간에 내 연인이 있으면 내 연인과, 그게 아니면 이번에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벤트가 실제로 9월에 있어요. 날도 좀 많이 더워진 게 좀 풀어지고 약간 선선해지고 좀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사번분들이 재미있는 9월을 보내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만약에 커플이라면 두 분만의 여행, 두 분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데이트, 이런 거, 특별한 추억, 이런 것들. 근데 반전으로는, 반대로 어떤 분은 여행 계획이 깨지거나 약속이 무산되면서
다툼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모두에게 속하는 것도 아닌 약간 반전에 들어와 있는 거라서 예외적인 부분 카드라서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다. 그때 이제 너무 이걸로 막 왜 계획이 깨져야 돼? 막 왜 이렇게 약속이 무산돼야 돼? 막 이렇게까지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되면 또 10월에 가면 되니까 그런 분은. 자, 나한테 9월에 혹시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사은품 주변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혹은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 아니면 굉장히 활발하고 액티비티한 그런 친구 활동적이고 자유롭고 이런 보헤미안 스타일의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되게 즐겁게 해주려고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연애운에 나왔기 때문에 연애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 커플인 경우에는 나 연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날 좋아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건 뭐 이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연인이 있고 이 사람은 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진짜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9월에 나를 좀 즐겁고 재밌게 해주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큰 매력과 큰 호감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4번분이. 그래서 특히나 이 사람이 되게 밝고 나를 되게 많이 웃겨주고 웃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요즘 막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크게 웃어보고 너무 오랜만에 행복해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와 너무 좋다. 나 진짜 뭔가 나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일상에 지금 이런 사람이 들어오다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인연들에 대해 항상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이것도 커플분이다. 그런다면 내가 커플이지만 연인이 있지만 이런 사람에게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를 좀 염두에 두시면 우리 관계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우리 관계에 어떤 부분이 유머가 요즘 많이 빠져 있는지 등등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 큰 문제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4개의 관계에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예시라기보다는 좀 9월 연애운을 관계마다 해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연애하시는 분, 커플분이신 분, 솔로이신 분, 썸 타시는 분, 제외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서 지금부터 예시랑 연애운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총 9월 연애운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커플이신 분들 여행이나 데이트 진짜 주목해주세요. 여기서 특별하게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데이트도 했고 여기저기 맛집도 갔고 이것보다 9월에 하는 데이트, 9월에 하는 여행이 킬포예요. 킬포. 완전 핵심. 막 요즘 막 이거 요즘 지났나? 킥이다 막 이러잖아요. 이거 지난 유행어인가? 어쨌든 그래서 여행지나 데이트에서 9월에 하는 데이트, 9월에 하는 여행이 진짜 우리에게 재밌을 거예요. 기억에도 많이 남고 사진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요즘 뭐 살쪘어요. 외모 권태기예요. 뭐 됐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사진 찍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야. 오늘이 제일 어린 날이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내 인생에 오늘이 제일 예쁘고 오늘이 제일 잘생긴 날이다. 오늘이 주름 하나라도 더 없고 오늘이 피부에 탄력 하나라도 더 있고 오늘이 더 건강한 날이다. 물론 내가 지금 좀 아프고 그런 분들은 더 관리를 해서 더 건강해질 날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만약에 아프다 하는 분들은.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것과 별개로 그냥 시간 딱 오늘을 두고 봤을 때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예요. 지나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오늘이 그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많이 찍으세요. 커플분들.
아시겠죠? 대신 계획 틀어지면 갈등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막 너가 그랬느니 내가 그랬느니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해주시고 일정 조율하시면 충분히 될 문제야. 아시겠죠? 대화보다는 행동으로 사랑도 좀 표현하시고 우리 막 대화하자. 우리 막 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언제 대화해? 이거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대화 별로. 이런 대화보다는 조금 차라리 행동으로 어디 놀러 가고 한 번이라도 더 포옹해주고 더 쓰담쓰담 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입맞춤도 해주고 이렇게 뭔가 대화보다 행동이 오히려 더 좋아요, 두 분은. 즐거운 경험이 우리 커플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백날 첫날 앉아서 또 대화하고 이래봤자 싸워요. 커플분들 9월은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어디 가 일단. 그게 중요해요. 추억의 힘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경험이 힘이다 이거. 솔로분들 할게요. 솔로분들은 모임이나 여행에서 나를 아주 설레이게 할 인연이 등장합니다. 인연, 모임이나 여행, 취미 활동, 이런 오프라인 활동 이런 거에서 날 너무 두근두근하게 이런 인연이 등장한다. 자, 그 다음 나는요 굉장히 밝고 활발한 사람한테 끌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래 내 이상형 되게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9월에 엄청 에너지틱하고 막 밝고 저 사람 막 뭐야 싶은데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이럴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통하고 금방 친해질 거고 대신 어떤 문제? 어떤 반전 좀 이런 게 있냐면 솔로분들 중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장거리 약간 거리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거리에 대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즐겁게는 만나시지만 진지하게 발전하려고 할 때 상대방과의 거리 혹은 시차 혹은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신중히 대화해보시고 발전하시는 게 좋겠다. 자, 서민분들. 주말 데이트, 여행 이런 걸로 연애 발전하실 수 있다. 무조건 주말에 데이트, 무조건 여행 이런 거 한번 가보셔야 돼. 그래야 썸에서 연애까지 함께하는 시간 늘어나면요 당연히 친해지죠. 그리고 두 분 다 되게 즐거운 분위기로 빠질 거예요 9월은.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썸인분들 특히나 내 딴엔 가볍고 즐겁게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되게 장난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감정은 확실히 확인하시고서 장난치고 이러는 게 좋다. 괜한 상태에서 질투심 유발, 괜한 상태에서 장난, 괜한 상태에서 농담, 괜한 상태에서 유머 막 이런 거는 조금 오해를 부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의 9월 연애운을 재회운을 보면요. 여행지나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나 이런 데에서 내가 자주 가는 카페나 자주 가는 펍이나 이런 데에서 전 연인하고 우연히 마주칠 수 있어요. 자주 가는 곳 혹은 자주 안 가도 돼. 여기 새로운 게 나왔대. 이쁜 전시를 한대. 이쁜 카페가 생겼어.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마주치거나 이런 거. 그래서 반가움보단 어색할 거예요, 조금. 그리고 좀 짧은 대화라도 하게 되면 괜히 또 감정 요동칠 수 있죠. 근데 다시 시작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4번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다시 시작하실 건가요? 아마 그러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재회보단 마주치는 일이 있다. 9월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마음 정리에 가까운 만남일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럼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9월에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계획이 틀어지면 짜증, 갈등 이렇게 생겨요. 근데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감정은 좀 요동칠 수 있겠지만 내가 상황이 달라져서 상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사랑이 갑자기 식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좀 대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9월에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획 틀어진다고 막 너무 이러지 마세요. 일일비 드실 필요 없어요. 다시 계획 짜면 돼요. 그리고 총 조언은요. 결국에 우리 4번분 즐거우셔야 돼요. 즐거운 순간을 최대한 누리세요. 대신 즐거움이 무조건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감정과 즐거움의 감정을 좀 이렇게 분배해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은 좀 차분히 평상시에 다스리는 게 좋아요. 매일 들떠 있을 순 없으니까 하이 텐션은 그 순간순간에 해주시면 되되 마음은 항상 차분히 좀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그래야 이제 감정적으로도 뭔가가 안 될 때 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감정적으로는 좀 다스려 주시면서 즐겁게 사랑 마음껏 하시되 즐거운 감정은 즐거움 그 자체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9월에. 그러면 9월 연애운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웬타로입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이 다가왔어요. 이제는 확실히 더위도 좀 꺾였고 이제 좀 가을이다 싶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씨 그리고 이 시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 가을에 입을 수 있는 들 수 있는 가방, 신발, 소재가 주는 어떤 그런 계절감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평온해지고 마음이 가을 냄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름이 주는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좀 차분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애 쪽에서는 미묘한 변화들도 있고 좀 설레임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9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9월로 이렇게 우리 계절이 바뀌는 만큼 인간관계에서도 새로운 바람도 불고 연애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마 들어올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소개팅, 누군가는 우연한 만남, 아니면 새로운 인연, 아니면 내 기존의 나의 연인, 혹은 나의 배우자 등등 같은 이 관계들을 가져가면서 어떤 오래된 연인과의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해프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재회의 기회 이런 걸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요, 9월 연애운, 그래서 개인의 연애운을 먼저 볼 건데 개인의 연애운으로 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제가 썸 타시는 분, 연애하시는 분, 솔로분들, 재회 원하시는 분의 각각의 관계마다 상황적 해석을 또 한 번 중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연애운이에요. 9월 연애운은 오로지 내 개인의 연애운으로 처음부터 들어주시다가 중간에 제가 지금은 썸 혹은 지금은 재회, 지금은 커플, 지금은 솔로인 분 연애 해석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내 상황에 맞춰진 그 부분을 들어주시고 마무리로는 또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나의 총 9월달 조언이나 총 9월달 연애의 어떤 해석 한 줄평 이런 것들 제가 함께 다뤄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나가지 말고 다 들어주셔야 돼요. 겹치는 내용 하나도 없고 중복되거나 반복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 9월달 어떤 새로운 감정이 생길지 아니면 발전하는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재회 같은 경우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각자 번호마다 연애사건, 감정변화, 상황별 연애운, 조언 모두 담아놨으니까 마음이 가장 끌리는 번호 하나를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의 9월 연애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